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3대 지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1단계 협상에 대한 최종 서명이 다음 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는 자화자찬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탄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들을 경제 성과로 극복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도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의 전망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나타났었던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내년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이 장착된 은행원이 내게 맞는 예금과 보험 상품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여기서 어떤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마지막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8면 국제면 기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자기 자랑을 잘하는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성과를 다시 한번 자화자찬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기사 본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Broke all-time stock market record again today. 오늘 또 증시 신고가 기록을 깼습니다. 라는 의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20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자신의 트위터에 2016년 대선 승리 이후에 증시가 신고가 기록을 쓴 것은 135번째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 훈풍이 불 때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공적을 치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쩌면 또 세계에서 가장 트위터를 잘 활용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죠. 우선 주요 기관들의 미국 경제 지표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 OECD에서는 올해 3.7%에서 내년에 3.5%로, IMF에서도 올해 3.7%에서 내년 3.5%로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에 전망되고 있는 이 3.5%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의 물가 상승률 1% 후반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OECD에서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2.2%, IMF에서는 2.3%,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2%로 봤습니다. 2%의 물가 상승률은 각 중앙은행에서 달성하고 싶은 가장 긍정적인 물가 상승률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없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의 고용과 물가 상승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시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된 것은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서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었죠. 무역 협상에 대한 키맨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언급을 했죠. 그래서 매우 이른 시일 내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양국이 최종 협상에 서명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그와 다르게 서명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상당 부분 잠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한 사실도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역시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리는데 도움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로써 미국 증시의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산타랠리라는 것은 이제 연말에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기업 보너스가 보통 연말에 나오죠. 그래서 연말 선물을 위한 가계 소비도 늘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기업 매출의 이제 청신호로 해석이 되고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발 호재도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 알리기가 당면한 탄핵 정국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죠. 물론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국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제 성과가 계속해서 좋다면 이런 탈핵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지난해와 같은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연말까지다라는 부분을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ICBM이 시험 발사가 실제로 진행되게 된다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증시 역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이 북한 리스크라고 보니까요.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구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국내 금융경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자 전원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6명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려서 내년 역대 최저금리 1%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봉합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죠. 세계 교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내 경제를 살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여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3%를 전망을 했다가 내년에 2.1%까지 성장률 전망을 크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하겠지만 이것이 글로벌 무역 개선에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교역 개선이 의미 있게 진행이 돼야 한국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 교역 개선량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내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경제를 크게 끌어올리는 모멘텀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물동량이 늘면서 조선 해운업종의 개선 정도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는 LNG선 수주라든지 내년 카타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선별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주열 총재인데요. 이주열 총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매파와 비둘기파는 각각 2명입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의 의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주열 총재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혼재된 시그널.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제 금리를 내릴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제 주체들도 그에 맞는 전략들을 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경제 신호가 좀 헷갈리게 제공이 되게 될 경우에는 경제 주체도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은 경제 주체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좀 펼쳐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비육면 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AI 은행원이 맞는 투자 상품을 추천해 줄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면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사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보시면요. NH농협은행은 AI 은행원 예약 상담 서비스를 내년 11월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AI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신기술을 활용한 은행원의 창구 혼잡도 사전 확인과 예적금,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행에 가시면은 뭐 한두 시간씩 기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AI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은행에 어느 정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언제 가면 빠르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인공지능이 예적금 상품까지 추천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용평가 회사인 코리아 크레딧뷰와 금융보험원, 신용정보원 등이 동형 암호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또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암호 시스템은 일단 암호화를 한 이후에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암호를 해체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암호화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호화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해킹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동형 암호 같은 경우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굉장히 뛰어나죠. 역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암호 기술이라고 보고요. 4차 산업의 핵심 암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카사코리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 투자자 대상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과 유통 서비스를 내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하기에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부동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증권 서비스를 내놓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AI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투자 다변화의 방안 중에 하나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급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지표 호조, 미중 무역 협상 서명, 기대감에 의해서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지난주 상승 추세를 이어갔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추세가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는 제한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주 초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